여기 베를린 유명 대학의 대학생이 있는데요. 한국을 전통에 머무르고 발전하지 못한 나라라고 믿고 있는데요. 그는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믿게 되었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일로 충격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제 완벽했던 세상이 단 하루 만에 바뀔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됐어요. 저는 안나라고 해요. 독일 베를린의 유명한 대학교에 다니고 있죠. 매일 아침 자신감 넘치게 강의실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금발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앞자리에 앉곤 했어요. 항상 그 자리에 앉았던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제가 얼마나 똑똑한지 알아주길 바라고 있었거든요. 역사, 특히 유럽 역사를 정말 좋아했어요. 평생 동안 저는 우리나라와 다른 서양 국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들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우리가 모든 중요한 것들을 발명했고 한국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그저 우리를 따라오기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이런 생각들은 학교에서 배운 것만이 아니었어요. 이런 생각들이 제 정체성의 큰 부분이었어요. 독일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고 모든 것에 명확한 순서와 설명이 있어서 제 삶이 이해하기 쉽다는 점이 좋았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크로이츠 교수님은 역사를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분은 목소리가 깊고 항상 팔꿈치에 패치가 달린 단정한 재킷을 입고 계셨죠. 그분의 강의실에는 밝은 햇살이 들어오는 높은 창문들이 있었어요. 유럽 역사에 대한 교수님의 말씀을 모두 받아 적을 때면 그 햇살이 제 완벽한 노트 위에 비치고 있었죠. 그 화요일 아침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강의실은 연필이 종이 위에서 긁히는 소리 외에는 조용했어요. 크로이츠 교수님은 1450년에 첫 인쇄기를 만든 독일인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이 기계는 많은 책을 빠르게 인쇄할 수 있었죠. 서양 국가들이 세계를 이끌어온 또 다른 예라고 생각하며 혼자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교실 뒤편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조용함을 깨고 있었죠. 교수님, 실례합니다. 한국에서 1377년에 인쇄된 직지는 실제로 금속 활자로 인쇄된 최초의 책이었어요. 구텐베르크의 성경보다 78년 앞서 있었죠. 교실이 너무 조용해져서 벽에 걸린 시계 소리까지 들리고 있었어요. 누가 말하고 있는지 보려고 급히 뒤돌아봤어요. 그는 친근한 갈색 눈을 가진 키 큰 한국인 교환학생이었어요. 그는 전통 한국 의상에서 영감을 받은 모던한 셔츠를 입고 있었죠. 화가 나 보이지도 않았고 논쟁을 시작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이었죠. 그건 불가능해요. 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구텐베르크가 금속 인쇄술을 발명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에요. 그 학생은 화내지 않고 그저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직지는 유네스코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물로 인정하고 있어요. 남아있는 유일한 복사본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죠. 크로이츠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식군이 아주 좋은 지적을 했네요. 역사는 우리가 처음 배우는 것처럼 단순한 경우가 거의 없지요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자 재빨리 책을 집어들었어요. 아무도 쳐다보고 싶지 않았어요.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죠. 이건 단순히 날짜나 사실에 대해 틀린 것이 아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 발밑에서 양탄자를 획 잡아당긴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 머릿속에 정돈되고 체계적인 세계에 갑자기 큰 균열이 생긴 거였죠. 돌바닥과 높은 천장이 있는 대학의 웅장한 복도를 걸으면서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죠. 내가 들은 것을 무시하고 계속 편안하게 믿어왔던 것을 믿거나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는 것이었어요. 제 호기심이 너무 강해서 무시할 수 없었어요. 이 새로운 정보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방향을 바꾸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집으로 가는 대신 빠르게 대학 도서관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무거운 나무문이 밀 때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어요. 이건 더 이상 책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의 제 위치에 대해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걸 발견하는 순간이었죠. 천장까지 닿는 수천 권의 책이 있는 조용한 도서관으로 발을 들여놓으면서 이 순간이 역사와 다른 문화,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도서관은 항상 대학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었어요. 천장까지 닿는 높은 책장들이 마치 숲속의 나무들처럼 서 있었죠. 오래된 종이와 가죽 제본에서 나는 향기는 항상 저를 안심시켜주고 있었어요.
보통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답을 찾으러 이곳에 왔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바로 인쇄 역사 코너로 가서 아시아 인쇄에 관한 책들을 모두 꺼내고 있었어요. 첫 번째 책을 펼 때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죠. 빠르게 페이지를 넘기며 이 직지라는 것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는데 종이가 손끝에 거칠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책에서는 바로 언급하고 있었어요. 1377년 한국에서 만들어진 직지는 금속 활자로 인쇄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속이 꽉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그 책을 덮고 다른 책을 펼쳤죠. 거기에도 똑같은 내용이 써 있었어요. 책마다 수업 시간에 대식이 말했던 내용을 확인해주고 있었어요. 이건 맞을 수가 없어 혼자 속삭이고 있었어요. 도서관은 페이지를 넘기는 부드러운 소리와 사람들이 컴퓨터를 두드리는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방이 시원했는데도 등줄기에 땀방울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어요. 아마 날짜가 잘못됐을 거야. 아니면 구텐베르크가 사용한 것처럼 진짜 금속 활자가 아니었을 거야. 책에 너무 집중하고 있어서 크로이츠 교수님이 다가오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분의 그림자가 제 테이블 위로 드리워질 때까지요. 안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군요. 교수님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회색 수염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친절한 눈빛으로 제가 쌓아둔 책들을 바라보고 계셨죠. 부끄러움에 얼굴이 달아오른 채 고개를 들었어요. 교수님, 이 책들이 틀렸을 거예요. 어떻게 제가 수년간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 한국 책에 대해 한 번도 배우지 못했을까요? 크로이츠 교수님은 의자를 빼서 저와 마주 앉으셨어요. 화가 나거나 비판적인 모습이 아니라 제 질문을 생각하시며 사려 깊은 표정을 짓고 계셨죠.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종종 권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알기를 원했던 역사입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더 많은 힘을 가진 나라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더 널리 알릴 수 있었죠. 진짜 문제는 왜 당신이 직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느냐가 아니라 왜 우리 학교들이 역사의 특정 부분만 가르쳤느냐는 겁니다. 교수님의 말씀은 마치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어요. 책더미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며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죠. 그럼 제 평생 동안 잘못된 것들을 믿어온 거예요? 그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항상 서양 국가들이 모든 면에서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확신하고 있었죠. 인쇄기에 대해 제가 틀렸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을까요? 크로이츠 교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어요. 그 질문이 바로 당신을 진정한 역사 학도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수님은 제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권의 책을 더 추천해 주셨어요. 떠나기 전에 대식이 이번 주말에 국제학생센터에서 한국 문화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셨죠. 역사는 어느 나라가 가장 뛰어났는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크로이츠 교수님이 제 어깨에 친절하게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어요. 다양한 장소와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세계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이해하는 것이죠. 열린 마음으로 전시회를 방문해 보는 건 어떨까요? 교수님이 떠나신 후 오랫동안 책들과 함께 혼자 앉아 있었어요. 저녁이 오면서 도서관은 더 조용해지고 있었어요. 높은 창문을 통해 하늘이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변하는 것이 보였어요. 제 안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싸우고 있었어요. 하나는 이 모든 책을 덮고 오늘 배운 것을 잊고 싶어 했고, 다른 하나는 세상을 보는 방식이 바뀌더라도 더 많이 알고 싶어 하고 있었죠. 그날 밤 작은 아파트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 방이 어쩐지 달라 보이고 있었어요. 벽에 붙은 유럽 명소들의 포스터들, 서양 역사책으로 가득 찬 책장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훨씬 더 큰 퍼즐의 일부분처럼 완전하지 않아 보였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컴퓨터를 켰어요. 빈 이메일 화면을 바라보는 동안 파란 불빛이 제 방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한국 문화 전시회 초대장이 제 받은 편지함에 있었어요. 가야 할까요? 수업 시간에 대식의 말을 그렇게 빨리 무시했는데 그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크로이츠 교수님 수업의 안나 슈타인입니다. 이번 주말에 전시회에 참석하고 싶습니다. 손가락이 보내기 버튼 위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평생 믿어왔던 것이 맞다는 증거를 찾길 바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막 발견하고 있는 새로운 부분, 한 번도 알지 못했던 것들을 배우고 싶어 하고 있었죠. 보내기를 클릭하고 메시지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다시 침대로 돌아가 오랫동안 누워서 전시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이 변하기 시작하고 있었고, 제가 그것에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모르는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여정이 어디로 이끌지는 몰랐지만 이미 앞으로 나아가는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토요일 아침이 너무 빨리 찾아왔어요. 한국문화전시회에 무엇을 입고 갈지 결정하려고 거울 앞에 서 있었죠. 결국 단순한 파란색 스웨터와 청바지를 선택했지만 배 속에서는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대식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저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직지에 대해 모른다고 해서 저를 바보라고 생각할까요? 국제학생센터는 제 아파트에서 15분 거리에 있었어요. 가까워질수록 평소에는 지루한 회색 건물이었던 곳 밖에 다채로운 깃발들이 걸려있는 게 보였어요. 열린 문을 통해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제 귀에는 낯설게 들렸지만 어쩐지 아름답기도 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곳을 알아보기 힘들었어요. 평범했던 벽들이 이제는 밝은 예술작품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거든요. 테이블에는 수공 예품들과 오래된 책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낯선 향신료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는데 그 음식들이 뭔지도 모르는데 절로 입안에 침이 고이고 있었죠. 사람들이 도처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고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어요. 마치 다른 나라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잠시 동안 모든 것이 이해되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떠나기도 전에 친근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나. 왔구나. 대식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전통 의상이 떠오르는 현대적인 디자인의 셔츠를 입고 있었죠. 수업 시간에 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직도 어색한 마음에 저는 뻣뻣하게 서 있었어요. 초대해줘서 고마워. 긴장했음에도 공손하게 들리도록 노력하며 말했어요. 정말 와줘서 기뻐. 대식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저에게 전혀 화가 난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전시회를 보고 싶어? 직지부터 시작할 수 있어. 그는 저를 방 중앙에 있는 유리 케이스로 안내했어요. 안에는 오래된 책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실제로 프랑스에 안전하게 보관된 진짜 직지의 복제품이었어요. 이게 그거야? 더 잘 보기 위해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물었어요. 종이는 섬세해 보였고 그렇게 오래된 것 치고는 인쇄가 놀라울 정도로 선명했어요. 이건 복제품이야. 대식이 설명했어요. 진짜 직지는 1377년 한국 청주의 흥덕사에서 인쇄됐어. 조심스러운 인쇄를 보면서 많은 질문이 떠올랐어요. 그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글자들을 만들 수 있었을까? 인쇄가 너무 균일해 보여. 대식의 눈이 반짝이며 한국의 금속. 상인들이 정밀한 금속 물체를 만드는데 이미 매우 숙련되어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그는 금속 활자 조각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어떻게 만들어지고 배열되었는지 설명해 주었죠. 유럽에서는 인쇄가 많은 책을 빨리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인쇄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책을 만드는 것이었지. 글자, 종이, 그리고 장인 정신까지. 우리는 전시회의 다른 부분으로 이동했어요. 사람들이 낮은 테이블 주위에 방석에 앉아 있었죠. 아름다운 전통 한복을 입은 여성이 작은 컵에 조심스럽게 차를 따르고 있었어요. 차 시연을 해볼래? 대식이 물었어요. 망설였어요. 복잡해 보였고 실수할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이 새로운 경험을 시도해보고 싶어 하고 있었어요. 응, 스스로도 놀라면서 대답했어요. 우리는 신발을 벗고 방석에 앉았어요. 그 여성은 저에게 작은 컵을 두 손으로 어떻게 잡는지 보여주었죠. 동작들은 느리고 의도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곧 단 하나의 간단한 것에만 집중하는 평화로운 느낌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차의식은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야. 대식이 조용히 설명했어요.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완벽한 순간을 만드는 거지. 중요한 모든 것이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많은지로 측정될 수 있는 건 아니야.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제가 이전에 맛본 어떤 차와도 달랐어요. 쓴맛도 나면서 이상하게도 달콤하기도 했죠. 마시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역사적 사실들이나 옳은지 틀린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다음날 대식은 저를 청주로 초대했어요. 적어도 그들이 다른 방에 만들어 놓은 모형으로요. 우리는 수백 년 전부터 오늘날까지의 한국 미술과 인쇄를 보여주는 전시물들 사이를 걸었어요. 아름다운 도자기, 정교한 금속 작품, 그리고 한국 인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주는 책들을 보았죠. 전시회에는 상당산성 요새의 작은 버전도 있었는데 모형이 아주 세밀했어요. 함께 그것을 보면서 제 주변의 역사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배웠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한 역사였죠. 우리의 방문은 사찰처럼 꾸며진 조용한 방에서 끝났어요.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조명이 어두웠죠. 몇몇 사람들이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 명상을 하고 있었어요. 대식은 저에게 그들과 함께 하자고 제안했어요. 전에 명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앉아서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려고 노력했죠. 처음에는 제 마음이 새롭게 배운 모든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천천히 그 침묵 속에서 내 안에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처음으로 더 큰 그림을 보는 것 같았죠. 스피커를 통해 재생되는 새 지저귀는 소리가 일출을 흉내내며 울릴 때 우리가 눈을 떴고 대식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 그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적절한 말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내가 세상을 아주 작은 창문을 통해 보고 있었던 것 같아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야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하고 있어. 전시회를 나오면서 바깥 세상은 똑같아 보였어요. 같은 거리, 같은 건물들, 같은 베를린의 하늘. 하지만 저는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마치 더 큰 세계로 가는 보이지 않는 선을 넘은 것 같았어요. 이전처럼 생각하는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건 훨씬 더 긴 여정의 시작일 뿐이었죠. 한국 전시회에서 보낸 주말 이후 일상적인 대학 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마치 더 이상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았죠. 강의실은 여전히 나무 책상줄과 높은 창문이 있는 그대로였지만 평소 앉던 앞자리에 앉아있는 제 느낌이 달라져 있었어요. 낮에는 항상 그랬듯이 수업 시간에 필기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녁이 되면 자꾸만 도서관으로 발길이 향하고 있었죠. 이번에는 제가 옳다는 것을 증명할 책을 찾는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싶은 갈증이 생겨 있었거든요. 전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한국의 발명품들에 대한 책들을 발견했어요. 금속 인쇄뿐만 아니라 유럽보다 수세기 앞서 만들어진 철갑선, 행성의 움직임을 추적한 별 관측 건물들, 그리고 비슷한 유럽 서적보다 훨씬 먼저 쓰여진 의학 서적들까지 다양했죠. 각각의 발견은 마치 제가 풀고 있는지도 몰랐던 퍼즐의 새로운 조각을 찾는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 도서관이 거의 비어있고 나무 테이블 위에 램프가 황금빛 웅덩이를 만들 때 저는 펼쳐진 책들에 둘러싸여 앉아있곤 했어요. 그 페이지들은 제가 전에는 생각해본 적 없는 사람들이 만든 놀라운 것들의 사진과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죠. 가끔 고개를 들고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기도 했어요. 단지 새로운 사실들을 배우고 싶어서였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었을까요? 비 오는 어느 오후 크로이츠 교수님의 상담 시간에 찾아갔어요. 교수님의 사무실은 작지만 아늑했고 모든 벽에는 책장이 있었으며 비에 젖은 캠퍼스가 내다보이는 창문이 있었죠. 커피와 오래된 책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사실보다 더 많은 것에 대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평소보다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자신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크로이츠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친절한 눈으로 저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가장 어려운 여정은 우리 자신 안에서 시작되는 법이야, 안나. 넌 단지 새로운 역사적 사실들을 배우는 게 아니야. 왜 특정한 것들을 믿었는지, 그리고 그런 믿음들이 내가 진실이라고 생각한 것을 어떻게 형성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거지. 교수님의 말씀은 제가 왜 처음에 역사를 공부했는지 생각하게 했어요. 정말 과거 사람들에 대해 배우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독일인이자 유럽인으로서 기분 좋게 느끼고 싶었던 걸까요? 그 질문은 제 속을 답답하게 했지만 꼭 물어봐야 할 중요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학기 연구 논문을 쓸 때가 되자 계획했던 것을 쓰지 않았어요. 서양 문명이 왜 가장 중요한지 증명하려 하는 대신 아이디어와 발명품들이 수천 년 동안 동양과 서양 사이를 어떻게 오갔는지에 대해 썼어요.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같은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했는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떻게 서로의 아이디어 위에 발전해왔는지에 대해 쓰고 있었죠. 이 새로운 논문을 쓰는 것은 제가 이전에 했던 어떤 일보다 더 어려웠어요. 가끔 옛날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곤 했어요. 유럽을 더 중요하게 들리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면 멈추고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했죠. 마치 전에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근육을 단련하는 것 같았어요. 제 자신의 생각을 의심하는 근육이요. 놀랍게도 대식은 제가 논문을 쓰는 동안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도서관이나 캠퍼스 근처 카페에서 만나곤 했죠. 처음에는 첫날 수업에서 그의 말을 무시했던 것을 기억하며 수줍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식은 그것에 대해 저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 역사에 대해 설명해주고 제가 배우고 있는 것을 나눌 때면 주의 깊게 들어주곤 했죠. 때때로 제 질문에는 아시아 국가들이 덜 발전했다는 오래된 생각이 드러났지만 대식은 한 번도 화내지 않았어요. 역사는 어느 나라가 무엇을 먼저 했는지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야. 어느 저녁 도서관의 밝은 조명 아래에서 함께 공부하며 그가 말했어요. 모든 문화권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회복력이 있었는지 이해하는 거지. 시간이 지날수록 제 논문은 더 길어지고 이해도 더 깊어지고 있었어요. 역사가 유럽이 앞서가는 직선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것은 오히려 세계 여러 지역 사이를 아이디어와 발명품이 흘러다니는 거미줄 같았죠. 반 친구들에게 제 연구를 발표하는 날이 왔을 때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보통 크로이츠 교수님이 서 있는 교실 앞에 섰죠. 사멸에 앉아있는 대식을 포함해 반 친구들의 얼굴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제가 배운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직지의 사진들을 보여주며 구텐베르크보다 78년 앞서 금속 활자를 사용해 인쇄되었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다른 한국 발명품들과 그것들이 세계 역사의 더 큰 그림에 어떻게 들어맞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예전에는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이 내가 이미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발표 끝에 말했어요. 이제는 그것이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의문을 품고 항상 더 많이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임을 이해합니다. 발표를 마치자 반 친구들이 박수를 쳤어요. 노트를 모으면서 교실 건너편에 있는 대식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는데 이것은 승리나 패배가 아닌 제가 시작한 여정에 대한 존중이었죠. 교실을 나와 밝은 봄 햇살 속으로 걸어가면서 어쩐지 더 가벼운 느낌이 들었어요. 세상이 단순해진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해졌죠. 하지만 그 복잡함을 받아들이면서 일종의 자유를 찾고 있었어요. 아직 배울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역사, 다른 문화들,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더 긴 여정의 시작일 뿐이었죠. 하지만 이제 다른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누가 누구보다 나은지 찾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공유된 인류 이야기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여하튼 사연을 보내주신 안나 씨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사연 읽어드리는 감동사연회의 민정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